안녕하세요. 10분 건강수다의 김영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영화 속의 심장마비는 늘 드라마틱하죠.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모습. 하지만 현실의 심장마비는 의외로 훨씬 미묘하고 때로는 감기 몸살처럼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가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김영준입니다. 국립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5년 넘게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며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지켜보았고,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10분 건강수다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서민아님을 소개합니다. 서민아님은 올해로 67이 되셨고, 오랫동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명예로운 교수님이셨습니다. 서민아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준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제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쯤 집에서 혼자 다음 학기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대처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혼자 계실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에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시곤 합니다. 오늘 10분 건강수다에서는 혼자서도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귀한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비법들을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심장마비가 보낼 수 있는 몸의 속삭임입니다. 심장마비를 혼자서 이겨내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어떤 느낌인지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에서처럼 드라마틱하게 가슴을 움켜쥐는 통증만을 심장마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심장마비는 의외로 훨씬 더 미묘한 증상으로 시작되며 이러한 초기 신호는 무시하기 쉽다가 너무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중앙에서 느껴지는 깊고 불편한 압박감이나 조이는 느낌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 위에 앉아 있는 듯하거나 가슴이 천천히 시멘트로 채워지는 듯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절대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슴 통증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 통증 없이도 숨이 가쁜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치 언덕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진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가슴이 아닌 팔, 어깨, 목 등 심지어 턱으로 퍼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의 경우 통증이 가슴보다는 등이나 위에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 있어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서민아님께서도 가슴 통증보다는 답답함과 식은땀을 느끼셨다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가 보내는 몸의 속삭임입니다. 이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이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네, 김 박사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때 저는 정말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심장이 아프다기보다는 가슴이 답답하고 등에서 식은땀이 났거든요. 마치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제가 평소에 워낙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터라 이런 증상이 심장마비의 신호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나중에 병원에 가서야 이게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었다는 걸 알았으니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서민아님처럼 많은 분들이 감기 소화불량 혹은 단순한 피로로 오해하곤 합니다. 74살의 리처드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명치 아래에서 이상한 조임, 거의 속쓰림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숨을 깊게 쉴 수 없었고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죠. 그는 모든 심장마비가 통증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글을 읽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행동했고
그 결정이 그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은 종종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속삭입니다. 심장마비에서는 그 속삭임이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전형적인 가슴을 움켜쥐는 극적인 상황을 기다리면 이미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무언가 이상하고 특히 압박감, 숨가쁨, 비정상적인 피로가 함께 나타난다면 하던 일을 멈추세요. 참고 견디려 하지 마세요.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첫 번째 기회입니다. 작게 느껴지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순간 당신이 망설이지 말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일은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 운전하려 하지 마세요.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119에 전화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심장마비는 걸어다니며 털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에 시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은 더 커집니다. 119에 전화하면 전문가들이 당신에게 오는 동안 이미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장비, 약물,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심장이 멈추더라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자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하려는 것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의식을 잃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당신에게 오게 하세요. 구급대원들은 그것이 다른 문제로 밝혀지더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 없는데 보낸 것보다 도움이 필요할 때 보내지 않아 생명을 잃는 것을 훨씬 더 우려합니다. 그때 제가 전화기를 들고 누구에게 전화할까 잠시 망설였어요. 딸한테 먼저 전화할까 아니면 이웃에게 연락할까? 그러다 문득 78 살린다 씨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녀도 왼쪽 어깨에 이상한 통증을 느끼고 곧 메스꺼움과 식은땀이 뒤따라 아들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간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고 심장마비일지도 모른다면 먼저 119에 전화하세요. 가족과는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그 말을 기억해내고 바로 119를 눌렀죠. 전화하고 나니 그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혼자였으니 정말 그때 바로 전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구급대원분들이 정말 신속하게 도착해 주셨어요. 아주 현명한 판단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먼저 연락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위급 상황에서는 119 구급대원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78살의 린다 씨 사례처럼 혼자 계시고 심장마비일지도 모른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먼저 119에 연락하고 가족과는 그 이후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전화기를 항상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맡 탁자나 주방 카운터처럼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요. 만약 증상이 나타나서 너무 힘들거나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없다면 휴대전화의 긴급 호출 기능을 눌러서라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부 전화기는 잠금 상태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으니 그 위치를 미리 익히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한 통의 전화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19에 전화한 후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 번째 행동은 간단합니다. 바로 아스피린을 씹는 것입니다. 삼키지 마세요. 반드시 씹으세요. 손이 떨리더라도 천천히 하세요. 만약 당신에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고 혈액 희석제 복용으로 금기되지 않은 경우 표준 325mg 아스피린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 한 단계가 심장마비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관상동맥을 막고 있을 수 있는 혈전을 늦추거나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제를 통째로 삼키는 대신 씹으면 더 빨리 체내에 흡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으며 때로는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혈류를 일부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공복에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혈전 위험이 그 우려를 훨씬 초월합니다. 또한 코팅되거나 지연 방출형 아스피린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만 있다면 어쨌든 씹으세요. 효과가 최대한 빨리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때 아스피린을 씹어야 한다는 걸 몰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집에 약통에 아스피린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머리 아프거나 열날 때나 먹었지 이런 상황에서 씹어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다행히 그때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서 바로 하나를 꺼내 씹었죠. 그게 저를 살렸다는 말을 나중에 들으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경험은 72 세조 씨의 이야기처럼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어느 아침 조 씨는 가슴에서 목으로 퍼지는 조임을 느꼈습니다. 주방 캐비닛에 아스피린 병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고 그는 구급대원을 기다리며 앉아서 하나를 씹었습니다. 나중에 심장 전문의는 그 한 가지 행동이 심장 근육의 손상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알약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면 아스피린이 항상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침대 옆 탁자, 주방 서랍, 심지어 지갑에도 보관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작은 행동은 너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강력하게 근거하고 전 세계 응급대원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심장마비 초기에 아스피린을 씹는 것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입증된 개입입니다. 그 결정적인 첫 몇 분 동안 병원에 갈 수 있느냐, 영영 가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아스피린을 복용한 후 당신의 네 번째 임무는 간단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움직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지금은 걸어 다니거나 물건을 챙기거나 불필요하게 문을 여는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추가적인 신체적 노력은 이미 산소 부족으로 고군분투하는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이상적으로는 등을 받치고 발을 평평하게 두고 팔을 느슨하게 내려놓은 상태로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느껴진다면 머리를 약간 높이고 옆으로 눕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함을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세요. 다른 삶의 순간에서는 그런 태도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어딘가 창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장이 안정될 기회를 줍니다. 호흡을 느리게 하고 이미 제한된 산소 공급을 소진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그때 딱 그랬어요. 가슴은 아프고 식은땀은 나는데 괜히 움직이면 더 나빠질까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숨만 쉬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강박감에 시달리는 성격인데도 그 순간에는 몸이 저절로 멈추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행동은 본능적으로 올바른 행동이셨습니다. 79살 앨리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가슴을 가로지르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첫 본능은 주방을 정리하고 자신을 추스르는 것이었지만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심장 문제라고 생각되면 앉으세요. 다른 모든 것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고요함이 증상이 완전한 심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압박감, 숨가쁨,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세요. 가능한 한 적게 움직여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고 몸이 단 하나의 임무에 집중하게 하세요. 바로 생존입니다. 팔걸이 없는 의자에 있다면 몸이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척추를 받치고 호흡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세요. 자세가 편안하고 똑바를수록 심장이 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10분 건강수다에서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고 또 그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첫째, 몸이 보내는 미묘한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슴의 불편함, 숨가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같은 증상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둘째, 망설임 없이 119에 전화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보다 전문가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다면 135mg 아스피린을 천천히 씹어 복용하는 것이
혈전을 막아 심장 손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행동 지침은 혼자서도 심장마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네, 김영준 선생님.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일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넘어간 게 아니라 오늘 배운 대로 미세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119에 전화한 덕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이 아직 생생하지만 오늘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들을 통해 앞으로는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스피린을 씹는 것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계실 때 이런 정보를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건강상의 변화가 있거나 오늘 다룬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심장마비와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저희 10분 건강수다팀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언제나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귀한 경험을 나눠주신 서미나 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해 주세요. 10분 건강수다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안녕히 계세요.